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샵이 좀 많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는 이유는 바로 요놈의 전기방석을 설치하느라고 좀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긴 거를 한 개, 두 개, 그리고 총 이 박스에 새 것까지 3개, 이렇게 총 3개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24시간 온풍기를 돌리고 있음에도 굳이 전기방석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 온풍기는 좋아요. 지금 매장 온도도 25도로 딱 좋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설치하는 이유는 이 바닥에 보일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바닥은 냉골이에요, 냉골. 지금 많이 냉골이기 때문에 밑에 직접적으로 깔려있는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이 개체들은 특히나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도 사육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메이팅을 시켜놓은 애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강하다 싶은 애들을 밑에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생물이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기방석을 이렇게 좀 구매를 했는데, 이번 영상에는 이 전기방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분들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 전기방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전기방석을 해야 되는 분들은 전기방석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제가 어느 분들에게는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많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한 번에 40마리, 50마리, 60마리, 7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유체들을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전기방석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거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많이 키운다고 하면 그만큼 관리를 좀 해주기가 힘들죠. 저도 이렇게 관리해주는 애들이 이렇게 좀 흰색 통에 유체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적재형 케이지에도 유체들, 그리고 위에 이 또 다른 또 유체 트레이에도 다른 유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기방석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란 게 귀찮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방석을 설치하는 순간 개체들한테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전기방석은 열을 내뿜는 거고, 전기방석의 열로 인해서 수분이 위로 증발합니다. 이 바닥재에 있는 수분만 증발할까요? 개체들 체내에 있는 수분까지도 같이 증발을 하는데, 여기 수분이 안 마르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틀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분이 위로 올라왔죠. 수분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면서 이 통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 구멍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이 바짝 말라요, 바닥재가. 그러면은 개체들도 당연히 바짝 마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닥재에 물이 좀 어느 정도 마른다 싶으면은 그때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이틀 놓치면은 바로 개체들도 탈수가 와서 죽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그렇게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전기방석이 있기 전까지는 아우 물 내일 주자 이러고 그냥 집에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기방석을 설치하는 순간 저는 개체들한테 미친듯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얘네들의 바닥재가 마르지 않았을까, 오늘은 얘네들 상태가 어떤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전기방석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놔두다가는 한겨울에는 얘네들이 타격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준성체들은 어느 정도 견디기는 하겠지만 먹이 활동도 뜸해지고 산란도 안 하겠죠, 메이팅을 시켜놓은 애들은. 그리고 유체들은 그만큼 체구가 작기 때문에 한겨울에 오는 그 한파는 직격타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기방석을 해놓은 거고, 전기방석을 해놓는 순간 사람이 계속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습식 사우나에 있어도 사람은 땀이 빠지기 때문에 목마르죠. 탈수 현상이 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닥재에 물이 마른다 싶으면은 계속 물을 넣어줘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진짜 많이 키우시면 키우실수록 좀 관리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안 드리냐면은, 출장이 잦은 분들, 아니면 여행이 좀 기르신 분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전기방석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전기방석은 24시간 틀어놓는 건데, 내가 24시간 집에 없어요. 만약에 출장을 가서 3박 4일, 2박 3일 좀 비워놓습니다. 2박 3일 괜찮겠지 했지만 2박 3일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이게 사육통에 구멍이 이렇게 좀 많이 뚫려 있으면은 2박 3일이면은 이거 바닥재의 물도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전기세가 좀 아깝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보일러를 빵빵하게 좀 틀어놓고 그렇게 이제 나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개체들에게 확실히 좋은 거는 보일러와 온풍기를 틀면서 전체적인 공기를 데우는 게 좀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 저처럼 피치 못하게 전기방석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전기방석을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기방석에 대한
대한 단점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방석을 구매한 김에. 자, 아무튼 저는 이 전기 매트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뿅!